여러분들이 정당방위다 뭐 이러는데 법률적인 정당방위에 맞게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당방위는요 정말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형사사건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심 사건의 변호인으로 맡았던 사건입니다. 중상해죄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근데 피해자분도 참 안타깝지만 가해자분도 좀 안타까운 사정이 좀 있어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조선족이신데요. 한국에 홀로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버는 족족 중국으로 송금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아픈 어머니가 있고 그다음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보는 적적 송금을 하는데 명절 때 중국을 가지 못하니까 이런 집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하는데 평상시에 이제 잘 가던 식당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은 명절이어가지고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술도 한잔 했는데 거기 이제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이분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데 자주 와서 밥을 먹고 사람도 좀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니까 누나 동생 하면서 지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식당에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식당을 자주 드나들면서 이 식당 주인 아주머니한테 약간 호감이 있었나 봐요. 이런 상황에서 마침 그날 이 가해자분도 식사를 하면서 술을 한잔 했고 이 피해자분도 와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한잔 하는데 이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아까 말한 그 조선족분 남자분 그분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좀 살갑게 하니까 나이 드신 남자분이 조금 술도 오른 상태에서 질투심이 좀 생겼는지 이분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못 가게 멱살을 잡고 옷을 움켜 잡으니까 이렇게 내동댕이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바닥에 쓰러지시면서 코피가 났는데 어쨌든 사건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이분을 이제 밖으로 일단 내보냈어요. 바닥에 쓰러져서 코피를 흘리신 분이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코피가 많이 났는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 옷이라든지 막 얼굴에다 묻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화가 나잖아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사람은 넘어뜨렸거든요. 넘어진 사람을 상대로 머리를 마치 축구공 차듯이 발로 3번을 찼어요. 찼는데 이 피해자분이 의식을 잃고요. 심지어는 지능이 5세 정도 지능의 사람으로 그냥 피해를 보신 거예요. 돌아오지 못해요. 심지어 대소변도 못 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중상해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에요. 제가 사건을 봤는데 1심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죄인가 봤더니 정당방위다 이거야. 요즘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법률 용어를 참 많이 아세요.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협박이란 말을 써요. 심지어 제가 물어봐요. 너 얘네한테 협박했니? 네, 협박했어요. 인정을 해. 당한 애도 나 협박당했어요. 어른들이 보면 협박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야. 그냥 좀 나쁜 말을 했어. 야, 너는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니? 너는 왜 이렇게 뭐 칠칠치 못하게 밥을 흘리고 먹니? 근데 얘네들 사이에서 그게 협박이야. 그러니까 협박이란 단어는 아는데 그 의미에 맞게 쓰지는 않아요. 정당방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당방위다 뭐 이러는데 법률적인 정당방위에 맞게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당방위는요 정말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다 정당방위가 걸리게 돼 있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은 쌍방폭행도 다 정당방위라고 한다고요. 그럼 정말 무법천지의 세상이 됩니다. 정당방위는요 진짜 베개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제가 이제 2심 때 이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러면 상해죄보다 더 중요한 게 중상해죄거든요. 애지간해서 중상해죄는 검사가 기소를 잘 안 해요. 근데 중상해죄라는 건 정말 피해자가 지금 심각하게 다쳤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이 어쨌든 형량을 깎아야 되는데 무죄 주장하면 되겠어요? 그럼 저 반성도 안 하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안 된다. 유죄 인정하고 돈 있는 거 얼마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탁하고 선처를 구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좀 억울하게 한 마음이 있어요. 실은 그분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형량에 반영돼 있어요. 무죄는 아니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2심에서도 중상해죄가 인정이 됐는데 형은 솔직히 깎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왜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이분이 갑자기 구속이 되니까 살고 있는 집에서 짐을 못 뺐어요. 제가 그 집을 찾아갔더니 집주인 할머니가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이 사람이 참 착실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짐을 놔두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회신이 왔는데 실종된 건 아닙니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랬대요. 왜냐하면 교도소에 있다 이런 말은 못해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만 알고 계셨나 봐요. 실종은 아니구나. 어딘가에 있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서 이사를 다 했고 중국으로 짐을 붙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현금을 많이도 아니에요. 200만 원 어디 보관한 게 있어가지고 그 200만 원을 형사 공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분 가족들하고 합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합의 금액이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요구하는 건 당연해요. 워낙 가진 돈이 이분이 없고 왜냐면 다 중국에다 붙여가지고 합의는 안 되고 그것만이라도 이제 형사 공탁을 해서 찾아가셨어요. 근데 워낙 피해자분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1심에서 받은 중상해죄 형량을 깎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가격한 건 아니다라는 거는 사실 1심 때부터 반영이 돼 있었어요. 이 전후 사정이. 그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 형법제 257조에 보면 상해죄 규정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 다음 형법제 258조에 보시면 중상해죄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인데 이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예요. 뭐 별 차이가 없네? 그러지만 7년 이하라는 거는요. 7년보다 아래니까 1개월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상해죄는 뭡니까?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1년 이상은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한이 10년 이하입니다. 10년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폭행죄가 있는데 폭행죄는 상해죄보다는 가벼운 범죄예요. 왜냐하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아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죠. 근데 여러분 폭행을 하다 보면 뭐 한 대 때리다 끝날 수도 있지만 폭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상해에 이를 수 있잖아요. 폭행치상죄가 있어요. 그게 형법제 262조에 있습니다. 즉 폭행죄는 형법 260조, 그 단순 폭행죄고요. 형법제 262조에 폭행치상죄가 있는데 보시면 제260조와 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 예에 따른다 했는데 근데 257조가 상해고 258조가 중상해니까 폭행치상죄는 형량에 있어서는 상해죄랑 똑같아요. 이게 다릅니다, 느낌이. 폭행치상은 260조에서 262조로 가가지고 다시 257조로 가는 거예요. 상해죄는 바로 257조로 가죠. 결론은 똑같아요. 7년 이하의 징역인데 경찰이나 검사가 폭행치상으로 기소할 때는 그래도 시작은 폭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상해죄로 기소를 하잖아요. 이거는 죄질이 안 좋고 나쁜 놈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과 기록을 볼 때 폭행치상이 있다, 상해죄가 있다, 이게 느낌이 달라요. 상해는 이거 이 사람 심한 뭔가를 했나 보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년범죄에서도요. 폭행치상하고 상해죄는 느낌이 다르다고요. 물론 단순 폭행이 나오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폭행치상이 나오면 상해죄로 기소가 안 되게 해야 됩니다. 폭행치상으로만 가게끔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폭행치상, 폭행을 했는데 어디가 찢어졌네 이건데 상해는 야 이거는 애초부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끔 뭔가 시작을 그렇게 했네 이런 거기 때문에 상해죄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 여러분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규정이 있는데요. 이분은 정당방위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였으면 정당방위가 돼. 식당 안에서 이 피해자분이 이 사람을 멱살을 잡고 옷을 움켜잡고 못 도망가게 했잖아요. 이때 뿌리친 거 이거 정당방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 밖으로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그 피해자분이 코피를 흘리면서 밖에까지 나와서 피를 이 사람 얼굴에 묻히고 몸에 묻히고 막 옷에다 묻혔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걸 벗어나려고 넘어뜨렸어요. 그리고는 거기까지 정당방위 맞아요.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재합이 끝난 상황에서 굳이 이 사람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3번이나 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당방위보다는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많이 주장해요. 왜냐하면 공격적인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이 안 돼요. 방어적인 정당방위만 인정이 그나마 되고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상규라는 게 솔직히 그 잣대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량의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당방위 주장보다는 뭐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당방위는 정말 잘 인정 안 되고요. 정당행위도 상당히 인정이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좀 인정될 여지가 많은, 재량의 여지가 많은 정당행위로 주장한다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중상해죄 범죄 사건의 처리 사례를 한번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상해죄가 폭행치상죄랑 상해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폭행치상죄랑 상해죄 양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